간극이 있다. 아무튼 그렇죠. 아무튼 저장님은 어때요? 저는 두 분이 고등학생 때 굉장히 성숙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그 판타지와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 때 건축에 대한 판타지가 전혀 없었어요. 원래는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판타지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막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이너, 뭐 프랑스의 누구 뭐 이렇게 막 보면서 그 움직이고 되게 역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형 요소에 굉장히 그 약간 상기돼 있었어. 네가 대학교 1학년 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동물의 형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커다란 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약간 자동차 쪽이었고, 그래서 길에 다니면서 계속 자동차 보고 다니고 뭐 그러다가 현실적인 문제들에 약간 봉착하게 됐죠. 산업 디자인을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산디 가려고 했어요? 네, 산디 가려고 했다가 그 집에서 이제 굉장히 싸우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디자이너를 하겠다는 꿈을 선생님들이 막 다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시던 분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건축가 출신이었어요. 응? 이 기술 선생님이에요? 기술 선생님. 네. 건축과에서 이제 기술 그걸로 넘어가서 기술 선생님 되셨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약간 건축계 쪽으로 가는 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마치 그 꼬르비지의 그 선생님 같은데 에코드 보자르 출신 선생님이 시계공이었던 꼬르비지한테 건축을 받지 않겠다. 건축을 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건축 학교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건축 책이랑 디자인 책이 보통 같이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가구 책 이런 거 보다가 건축 책도 이제 조금씩 봤어요. 근데 그때 그 건축 책에 꽂혀 있는 것들이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고등학생들이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서영 교수님의 그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나때 보다. 그거밖에 없었어. 그다음에 그 유현준 교수님이 쓰신 현대건축의 흐름. 네. 그리고 이제 승효상 건축가님이 쓰신 오래된 것은 못 아름답다. 뭐 빈자의 네. 이야기라든지 그 작품집이 있어요. 뭐 그런 책들이 있었고 학교에 있었다고? 학교에 그 책들이 있었어요. 되게 좋은 학교 다녔네. 그 선생님이 갖다 주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책들이 그 위에 어디서? 선배들이 신청해서 갖다 놓은 책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선배들의 꿈이 그렇게 모였구나. 선배들의 꿈이 거기 좀 쌓여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좀 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되게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데 되게 없는 책이었는데 낙천주의 예술가라는 책이 거기 꽂혀 있었어요. 뭔지 누구 기억나요? 지금은 절판돼서 없는 책이에요. 나 왜 이걸 알지? 뭐지? 뭐지? 누구 책이지? 다니엘 다니엘 리베스킨트 리베스킨트. 책. 그래, 네가 빌려줬잖아. 아 맞아, 빌려준다고. 그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그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고 한국에도 막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거였고 지금 아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니엘 리베스킨트 하면은 떠올리는 건물들이 있을 텐데 그 부산의 아이파크가 다니엘 리베스킨트 작품이죠. 삼성에도 있죠. 네, 삼성역 앞에도 있죠. 공원사역역. 네. 굉장히 욕 많이 먹는 건물. 나도 그건 좀 이해가 현대 안 됩니다. 네. 아 그게 다니엘 리베스. 이렇게 알아온 일면에만 예, 이제 예, 이게 예, 있는 건데 음. 그때 이제 다니엘 리베스킨트 책을 딱 읽고 있었는데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디자이너에 대한 판타지는 뭐였냐면 매일매일 다른 것들을 만들면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뭔가를 딱 던져내고 그게 되게 딱 먹혀 들어가면은 그날 되게 발 뻗고 자면서 역시 내 취향이 맞았어 약간 이러면서 자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새로운 거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제 건축 관련한 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막 1년, 2년 내내 하나만 잡고 계속 그것만 보다가 그 다음 또 2, 3년도 그거를 계속 붙잡고 현장 가서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따분한 삶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등학생 때요? 난 이렇게는 못 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뭘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건축은 너무 지겹고 너무 긴 거다. 나는 한 분기마다 바뀌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건축의 판타지는 약간 먹혀들지 않았는데 다니엘 리베스킨트랑
루이스 칸을 그때 딱 봤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시는데 그 두 개를 딱 보고 다니엘 리베스킨트 안에서는 이제 카 디자인을 향한 열망을 약간 받고 그 역동성에 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봤고 루이스 칸을 딱 보면서는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긴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오히려 내가 처음 하고 싶어 했던 산업 디자인의 것보다 더 매력적인 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그래서였다기보다는 그냥 루이스 칸이라는 인물에 되게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루이스 칸을 약간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고 아, 네. 실제로 제 이제 친부모님과 굉장히 약간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이 때. 약간 그러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약간 루이스 칸이라는 존재를 되게 크게 생각하고 딱 그러고 딱 대학에 들어왔어요. 동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컴플렉스와 그 자장님도 컴플렉스 있었어요? 교수와 그 학생들 저는 사이에서 컴플렉스 느끼는 덩어리였지. 것 저는 컴플렉스 진짜? 덩어리였어요. 그 뭐냐 소년 소설에 나오는 그 꿍 앓고 있는 그런 약간 인간. 성장 중. 제가 그때 자장님 잘 몰랐네요. 성장충. 맨날 저희가- 해오는 것만 보고. 저는 한 학년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걸 보면 아 콩자갈님은 되게 편하게 한다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때부터 편했어. 그냥 콩자갈님은 하고 싶은 거를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이었고 맞아. 그 자장나무님은 막 여기서 이렇게 막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약간 내 판타지의 대상들이 되는 사람들이 학교에 이제 질비에 있었죠. 딱 하니까 그 1, 2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들. 선생님들 뭐 대단하시다는 교수님들 뭐 이렇게 다 학교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있었죠. 그쵸, 그들의 마음에 들기 사실 위해서 그거를 캐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자장님 되게 생각이 깊었네요. 그때는 근데 그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때는 딱 있었는데, 그 수업에 딱 들어가면 약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등감을 되게 느끼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약간 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열등감이 되게 강했고 그래서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성격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또 저는 잘 저 정도까지 하는- 생각은 안 근데 해봤는데. 그래서 판타지랑 저도 약간 그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지만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음. 나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뭔가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떠올려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내가 되고 싶어하는 대상이자 동시에 이 사람을 너무 이겨버리겠다. 이기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들 경쟁적으로 사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부정하고 싶은 거지. 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1학년 때 가지고 있던 판타지가 깨지고 2학년 때 다른 판타지가 생기고 그렇게 막 이때는 루이칸이 좋았다가 이때는 알바로 시자가 좋았다가 이때는 피터 존터가 좋았다가 막 그렇게 약간 판타지들을 바꿔가면서 그 사람들이 약간 대표하는 건축가 상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뭐 산속에 사는 수도원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또는 엄청 지적이고 섹시한 도시 남자 같은 랭프라스 같은 이미지를 원하기도 하고 그런 판타지들을 막 바꿔가면서 대학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얘기들을 조금씩 했으니까 우리가 좀 네. 도움이 될 만한 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 아까 우리 사연에도 나왔는데 자, 수학 과학을 잘해야 하는가? 건축을 하면서 뭘 공부해야 되는가? 뭘 공부해야 되는 고등학생 때 내가 뭘 잘하면 아니면 내가 수학과학을 못해도 건축을 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 솔직히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네.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문과 출신이니까 얘기하는데 그죠 맞다. 저희 학교에는 이과가 없었어요. 그 외고여가지고. 근데 혼자 이과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고 일단 저는 수시로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대입을 위한 수학 과학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대학 와가지고 공대에 소속돼 있는 건축가 많으니까 뭐 대학 수학을 하고 뭐 물리 원 뭐 이런 걸 하느라 힘들 수는 있지만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건축이 결국 협업이잖아요.
잘하는 구조기술사 만나면 돼요. 그렇죠. 그 사람 나랑 친하면 돼. 제가 기억하기로 왜? 저희 과 친구들이 물리학 뭐 미적분학 다 밑에 깔아주는 네, 거 씨 아니었어요? 뿌리기 뒷 다, 뿌리기를 네. 받아주는 착한 친구들. 사실 건축학과 분들이 수학과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초에 수학과학을 잘한 친구, 진짜 잘한 친구들은 건축학에는 관심이 없었던 좀 것 잘 안 같아요. 맞는 것 설계는 같아요. 네. 관심이 없었고 차라리 공학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음, 구조, 음. 토목 뭐 이렇게 넘어갔던 것 그렇거든요. 같아요. 학교의 성향이라는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그 그건 그래. 약간 수학과학적인 그 시작으로 해서 건축을 그냥 쭉 끝까지 밀고 나간 학교들이 있는가 반면 약간 그때 학교의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수학과학을 가지고 이 얘기를 끌어나가면은 교수들이 되게 그게 과연 건축일까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밀려나는 게 커요. 수학과학에 학교를 잘 골라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학교를 잘 보면. 골라서 가야 돼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왜냐하면 되게 건축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대에 들어가 있는 과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독립적으로 건축학과, 건축대학이 건축대학으로 있는. 나와 있는 과도 있고 미대에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근데 또 웃긴 게 우리 학교에는 공과대학에 들어있었지만 그렇게 공학적인 성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들어가기 전에 그 학교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알려면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지 맞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진을 그 아는 게 교수님들이 어떤 책을 쓰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좀 보고 물론 막 한 번에 성향 파악하긴 힘든데 일단 한국 학교만 얘기하면 조금 인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인 거에 더 집중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복지라든지 네, 행정이라든지 조금 더 그런 사회 전반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되게 순수하게 공학적이라던가 순수 수학적인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인문학적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미술에도 관심이 있는데 수학과학을 못한다고 해서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를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고등학생 때. 개인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돌아다니셨으면 좋겠고 건축을 잘하는 방법 같은 거는 스스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요즘에 약간 느끼는 게 약간 시험 성적 이거랑 조금 별개로 약간 다른 전형들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왜?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 오히려 아니, 이제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중고등학생 때부터 약간 건축 캠프 같은 것들 참석하면서 뭐 이렇게 쌓아 올리더라고. 조형 예술 같은 거 뭐 조형 예술 학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조영예술 학교도 뭐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뭐 다돈 벌려고 하는 방학 거야. 때 교육 받아서 뭔가 하고 나도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거 할까요? 있잖아요. 잘할 자신 지방에서 있는데. 요즘 자신 있지. 진행하는 뭐 아.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이런 거를 이제 아, 학생들이 맞아요, 같이 맞아요. 하면서 구마다 동네에서 있기도 만들어보고. 하죠. 저는 근데 물론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요즘에는 물론 서울 지방 편차가 있지만 그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소개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계속 근데 나아지고 한편으로는 있죠. 그거가 다는 아니라고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건축을 그 캠프 한 번 더 가는 것이 그 캠프 안 간 애보다 얘가 건축을 더 잘한다거나 더 좋은 건축가 혹은 건축과 학생이 될 거라는 보장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학생이 얼마나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결국에는 실현시킬 수 있느냐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은 그러니까 나의 알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한다고 내가 더 좋은 건축가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뭘까요? 오히려 저는 되게 넓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거 저 이렇게 오늘 되게 현실적인 생각이 자꾸 나는데 입시용으로 한 번쯤은 가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의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내가 어떤 학교든 상관없고 그냥 그 학교에 가서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 가서 주변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정도면은 뭐 한 번쯤은 가도 되고 여러 번 갈 그렇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가서 네. 마일리지 쌓을 필요는 없고. 네. 네. 저는 참고로 생명공학 캠프를 갔었어요. 아. 그래서 자소서에도 쓰고 생명공학 캠프를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겪었는데 생명공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제 자소서에 써놨어요. 그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내 삶에서 하나의 길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좋은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라고 썼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방에서 그쵸. 일반고를 다니면서 음.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혼자 책 보고 그러고 이제 자소서를 쓰려고 딱 봤더니 뭐 경험한 거를 막 쓰래요. 전공과 관련해서 경험. 치사하지 않아? 근데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맞아.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하는 그 캠프도 경쟁률이 굉장히 아 높았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 떨어지는 맞아. 사람이 더 많았을 거야 아마. 그 자소서 거기도 거기도 이제 자소서를 자소서로 내게 되고. 맞아요. 근데 뭐 자소서 하면 나오는 내용 거의 다 똑같잖아요. 우리 오늘 레고를 가상사연으로 좋아하나.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레고를 음. 좋아해서 보냈다거나. 당시 조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딱 나오면 일단 제끼고 본다고. 또 뭐더라? 너무 많아서. 그거 러브하우스를 보고 러브하우스. 꿈을 키웠다 이런 그 얘기가. 드라마도 되게 많이 나오고. 남자의 뭐지? 신사의 품격. 신사의 품격. 맞아요. 건축학개론.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뭐 이건 꿀팁 같은데 이거. 꿀팁? 왜? 그런 얘기는 아, 쓰지 않는 그런 거. 얘기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보통 좀 하는 게 좋고 나 레고 얘기 썼던 저도 지나가는 얘기로 쓰긴 썼어요. 내가 이렇게 그- 그것이 그것만 주된 있는- 이유였다라고 맞아요. 하기에는 좀 약하죠. 그거는 약간 뭐랄까 밥 먹는 거 좋아해서 요리사 되겠다는 그치, 거랑 그치. 비슷하달까? 그렇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쓰려고 보니까 뭐 경험한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쓸 게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처럼 인생에 하나씩 배제했던 경험들을 쓰면서 차라리 음. 그렇게 생각했으면 저는 오히려 그랬었어요. 왜 뭐 의사는 하기 선교 싫고, 활동을 갔다가 선교사가 되면 안 되겠다고 왜 생각해. 법조를 하기 싫고 뭐 그런 얘기들을 결국 제끼고 제꼈더니 너밖에 안 남았다? 그런 건가? 근데 저는 그런 얘기들의 그 공통된 측면은 어쨌든 생각이 강하다.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소서에서는 그것만 보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아까 얘기하셨던 거죠. 나의 생각 어떻게 표현하는지. 맞아요. 그거를 확실하게만 드러낼 수 있다면 사실 엄청 훌륭한 고등학생이거든요. 엄청 그쵸, 훌륭한 그쵸, 고등학생이죠. 맞아요. 자소서에서 얘 자의식이 보이면은 교수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 엄청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잘 썼더라고요. 그냥 오. 너무 생각이 너무 확고하고 어. 저는 어쨌든 문과 학교에서 혼자 이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쓸 말이 사실 많았어요. 그렇죠. 좀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네. 막 내가 어떻게 힘들게 공부했고 막 이런 거 쓰고 책도 루이스 칸 책은 아니었지만 그때 행복의 건축을 읽었고 그것도 사실 제가 아는 저희 부모님의 지인분 중에 건축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추천을 해서 사실 저는 좀 되게 그 루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주변에 설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한 번이라도 만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물론 그분이 꼭 옳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막 막나이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끼고 다른 사람 만나보면 돼요. 네. 저는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 진짜? 또 정말 풀을 막 꺾어버리는 안 학교에서도 좋은 미술 어른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이제 부르셔서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걱정이지. 네, 되게 걱정이 크시다. 학교가 문제야.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던 반면에 네. 되게 지지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맞아요. 있었어요. 네. 잘 나가는 아티스트가 학교 미술 선생님은 잘 안 하지 않나요? 아, 네. 뭐. 네. 여러 가지 이게 삶이 있는 학교에서 예체능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맞아요. 학교가 너무 사실 보수적인 그러니까 그 구도를 그대로 답습해서 학교가 학습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 그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이제 약간 그런 체험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게 제 논지였어요. 왜냐면 얘기할 거리가 생기거든요. 딱 약간 그 체험이 되게 나의 어떤 생각과 저항하는 것이든 아니면 부합하는 것이든 네, 어떤 뭐든. 얘기할 거리가 그때 딱 생겨나는 딱
돌멩이가 하나 가는 길에 딱 걸려 있으니까 그 돌멩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 자소서건 면접이건 대화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가는 것이 저는 좋은 화두거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두 경쟁률이 심한 캠프 같은 것들은 모두가 써서 낸다는 뜻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나 다 자소서에 그 캠프 갔다고 써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얘기를 쓰는가가 쓰는가. 되게 핵심인 네. 것 같아요. 뭐 그게 너무 그런 경험이 되게 좋았고 건축가로서의 삶이 뭐 이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때 왜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변화하는 건축이 좋다고 이야기하셨는지라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 하면서 오, 너무 갔는데 의식 너무 수준이 네가 너무 고등학생 높은데? 때 그 정도를 그렇게 하니까? 쓰지는 못하겠다. 저는 어쨌든 그 모든 활동과 그 전에 자아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뚜렷한 생각이 있는 거.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제일 책을 중요하다고.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고. 책을 많이 읽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 네, 저는 독후감을 그때 많이 썼었는데 물론 학교에서 시킨 것도 있었는데 저는 너무 주변에 뭐 건축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건축한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이 쓴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일대기 같이 좀 뭐 어떤 여성 건축가의 미국 생활을 막 이렇게 쓴 뭐 그런 책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의지를 어떻게 길렀는지를 독후감에 썼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내가 생각을 뾰족하게 만들고 그거를 주장할 줄 알고 정리해서 전달할 줄만 알면은 엄청 훌륭한 고등학생이죠. 그렇죠. 고등학 사실 어느 과에서 네, 뽑아도 그렇죠. 상관없는 사실 인재긴 그 한데 정도면 건축과는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나중에 남들한테 전달하고 표현하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내가 뭐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보니까 건축물이 좋더라. 그래서 건축하고 싶었다. 이 정도 이유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 고등학생 때 어떤 자의식을 기르기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지식이 우리를 선선하게 한다. 아, 네. 최 사장님의 책. 최 사장의 그래서 학생 때 약간 그런 약간 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소설을 많이 읽거든요. 사장님이요. 아니,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이제 소설을 잘 안 읽었었고 근데 약간 불편한 소설들 있잖아요. 되게 이런 일을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다고?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사건과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불편한 것들을 좀 계속 마주하는 게 자의식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 약간 그런 과정 없이 거쳐오다 보면 결론은 사춘기를 빡세게 겪어라. 음, 그런 게 되나? 우리 사연자의 고민이 좀 해결이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하나는- 끝났는데. 저는 뭐 글쎄요, 하나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과목을 잘하는데 건축과를 가도 되겠냐라는 고민이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건축학과, 뭐 공간 디자인, 실내 디자인과 이런 되게 많은 과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좋으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종국에 하고 싶은 게 건물을 정말 지어가지고 그 위에 사람 사는 것을 만들고 싶다면 5년제 건축과를 갖는 게 맞고 맞아요. 네. 내가 어떤 공간 예술을 정말 순수하게 하고 싶은 거라면 미대에 있는 건축과를 가거나 아니면 미대에 있는 공간 디자인과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본인이 인테리어나 설치 예술이나 뭐 실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어떤 그 안에 분위기를 내고 하는 거에 관심이 되게 크다면 그 경우에도 뭐 미대에 있는 과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거기서 더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훨씬 클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축학과라고 되어 있는 곳은 직업인을 키우는 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말해서 우리가 거기서 직업 교육만 받는 건 절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되게 독립적인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건축학과를 가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순수하게 그냥 내부의 공간을 꾸미거나 아니면 더
컨셉추얼한 시도들을 해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미대 쪽에 있는 과들을 살펴보시는 게 더 맞고요. 또 하나가 뭐 건설 환경공학부와 건축공학과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설 환경공학부는 기본적으로 제가 들은 설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사람이 짓는 것 중에 지붕이 없는 거를 건설 환경공학부에서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도로나 교량 뭐 이런 저희가 짓는 구조물 중에 네. 지붕이 없고 공간을 형성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도로, 건설 환경공학부에서 합니다. 교량. 그리고 건축공학과에서는 공학이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느냐 못 지어지느냐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라던가 아니면 시공. 뭐 시공할 때 필요한, 사실 우리가 구조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들어가는 배수 설비라던가 되게 많은 설비들과 환경. 시스템이 있는데 뭐 기계, 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통신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건축공학과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희가 결국에는 일할 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 네. 그런 공학적인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건축이 어떻게 작동하게 하는가 기계적으로 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또 현실적인 조언. 만약에 건축학과를 들어갔는데 설계가 너무 힘들고 나는 수학과 이런 걸 잘해. 그래서 구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전과가 용이한 학교를 가세요. 이게 전과의 조건이 까다롭게 걸려있는 학교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걸 좀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좀 전공을 뭐 막 여러 번 바꾸긴 힘들더라도 좀 바꾸고 다니기에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적어도 사실은 종합대학을 다니는 게 그런 면에서 좋죠. 아예 건축을 탈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는 미대랑 건축과가 같이 있으니 건축학과가 있으니까 이제 보일러님도 미대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대로 갔을 거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리는 없겠지만 뭐 그런 어쨌든 경향도 그때는 있었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아 네. 지금 그래서 머뭇하신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좀 자기의 성향을 잘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건 그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과를 좀 할 수 있는, 내가 전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과가 있는 학교를 가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네. 그것도 웃기잖아요. 내가 고등학생 때 한 결정이 내 평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늘- 이르죠, 사실. 늘 결정은 번복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늦었으니까 아마 힘들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뭐 결국 오래 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오래 살 거니까. 네, 네. 뭐 그 과를 뭐 예를 들어 내가 1년 늦게 갔다고 생각하면 걔네들보다 1년 더 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더 즐겁게 자기가 맞는 과를 선택해서 그 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걸 좀 알아보고 가시는 거는 좋겠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생 때 그렇게 못했다, 솔직히. 뭐 운이 네. 좋으셨네요. 저는 뭐 앞만 보고 달려서 그렇게 왔습니다. 네, 다들 앞만 보고 달리죠. 근데 건축과에서 또 다른 데로 간 친구들 지금 되게 많잖아요. 저희 주변에도. 먼저 네. 그리고 저는 건축학과를 나와서 건축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좋은 결과를 많이 맺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워낙 학부생 때 열심히 힘들게 겪다 보면 뭐든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실은 졸업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업역에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부 때 배우는 게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리딩하는 거에 대한 훈련을 받는 네. 거고, 매 수업이 PT. 그렇죠. 회사에서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들이죠. 네.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가도 사실 잘 하죠. 왜냐면 프로그램도 많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세상에 넓은 관심이 가지게 되고, 네. 음, 건축이 되게 범용적이라서 아는 게 많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어디 회사에 가든 기획팀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획으로 참 많이 가요. 저는 결국에 건축 일을 하지 않아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질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뭐
한때 그런 삶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프로젝트성 저희 지난번 삶에 대해서? 프로젝트성 삶에 PBL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 얘기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그런 사람을 사람이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선호가 되고 건축가가 그런 사람을 만드는 네,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건축하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 건축과 나와서 건축 회사만 안 가면 이 모순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누굴 만나느냐의 문제 모든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누구든. 오늘은 저희가 늘 하던 거에서 살짝 벗어나서 건축과를 선택한 이유들과 뭐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건축과를 가면 좋을지 혹은 내가 가고 싶은 과 생각보다 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뭘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글쎄 건축하면 좋은 점 이런 점도 저희 얘기는 틈틈이- 건축하면 좋은 점? 얘기했잖아. 먹고 살기 좋다. 아, 먹고 그러니까 살기 좋다. 안 했을 때 건축을 건축과만 안 했을 나오고. 때 건축과 수업을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뭐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와 같은 길을 걷거나 네 건축회사 다녀도 나쁘지 않다.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 네 네. 왜지 표정이 왜 이래? 아, 네. 아직 회사를 많이 못 다녀봐서 아 그렇죠. 사실 저희 아직 뭐 몇 년 안 됐죠. 저희가 아직 연차가 좀 낮아가지고 네. 좀 더 축적되면 같이 아니면 다음에 게스트를 모시고 어. 조금 저희보다 연차가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건축 회사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볼 그럴 수 수도 있으면 있겠네요. 좋겠네요. 아. 그때 한 5명쯤 이서 얘기하면 어떨까? 어. 적어도 우리보다 한 2명은 더 있어야 되지 또 않겠어? 이렇게 또 프로젝트 기획하고 이 끊임없는 프로젝트 삶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네. 좋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무튼 저희 네. 다음에는 이제 좀 다른 기획으로 돌아와야죠.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요. 저희 네. 빌딩 타입의 역사가 이제 끝나서 다음엔 뭐 할지 잘 정리해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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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당